네, 안녕하세요. 9월 6일 오늘 금요일 장마평이 지나겠습니다. 금일 오늘 뭐 금요일을 맞이했고요.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만 코스피가 5% 정도 하락세 나타났었고요. 코스닥은 8% 정도 하락세가 커졌습니다. 지난 8월 초에 하락 부분을 다시금 하락으로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지만 월봉상 그래도 8월달 라포 좀 많이 출수시켰다. 과연 9월은 반등의 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하락 포지션, 아래 꼬리만큼 다시 또 하락 포지션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두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라포 부분을, 출수시킨 부분을 다시금 9월 초에 뭐 일주일 만에 또 이 부분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는 금요일이긴 하고 오늘은 그리고 금투세 영향도 상당히 좀 있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다른 나라 아시아 증시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이제 다음 주 14일부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투매 유발되면서 시장이 더 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좋지 못하죠. 국내 주시장은 주시장은 이제 금투세 이 이슈가 상당히 크다 말씀드렸었는데, 과연 금투세가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시장은 한마디로 심리 요소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한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 그래도 국내 시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또 이 코로나 때 들어온 이 투자자들이 약 합쳐서 이때 투자하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1,000만 명의 주식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20%, 5분의 1 수준, 5명 중 1명은 주식 투자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늘어나면, 주식이 시장이 좋아지면 거기서 더 많이 얹어서 이 주식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고평가 아니다 적절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되면서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뭐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만은 미국장 대비해서 국내 증시는 가는 종목만 가고, 또 그렇게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더디게 나타났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내 시장을 좀 많이 좀 떠나는, 무서워서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국내 시장에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서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상당히 좀 그러면서 투자자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대금이 실종이 되어버렸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단타 천국이 되어버렸고, 그 제가 어제 말씀했지만 이제 신규 상장주가 이제 리미티드가 없다 보니까 등락폭이, 뭐 그로 인한 이제 투자금이, 뭐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좀 좋지 못한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투세로 인해서 강남 큰손들 또한 어제 뉴스에 보도됐듯이 뭐 유예를 하지 않는다면 강남 큰손들 또한 국내 시장을 떠나겠다, 그런 뉴스까지 나타났었어요. 그게 실제 뭐 있는 일인지 아니면 뭐 기자들의 그냥 뭐 내피셜인지 모르겠다가는 어느 정도 일부는 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런 부분을 나중에 대선이라든지 또 총선에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 안 해볼 수 없는 그런 또 내용이라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9월 24일 날 금투세 관련해서 또 당내에서 공개 토론회를 24일날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과연 여론은 계속 악화될 것이다 보이고요. 그로 인한 부분이 정치권에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유예를 또 우리가 무조건 진행한다고 보기는 보기 아닌, 그리고 유예로 또 가닥을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이 이름을 이 모멘텀을 또 장애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월봉을 보고 계시는데, 월봉 보시면 지난달 이제 2021년 8월달에 고점 찍고요. 그 다음에 상승 반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으로 950포인트까지 코스닥이 올라왔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이 저점, 지난 2022년도 하반기 저점 부분까지 최근에 지난달에 닿았었는데요. 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제가 말씀드렸지만 9월달도 전략 후강장, 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또 하반기에는 또 좋은 시장이, 또 반등하는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금토세까지 좀 악영향을 끼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상황을 좀 악조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9월 달에는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고요. 그리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나 한 번 더 나타난다면 10월, 11월, 12월, 그리고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있을 생물보험 법안, 이 부분 또한 통과된다면 국내 시장은 또 바이오 섹터 쪽에 수급이 또 붙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바이오 섹터가 가장 정치 대선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 테마 말고 바이오 테마가 가장 하이리스크 하이턴, 그리고 가장 강력한 또 테마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아난다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주식시장에 조금 더 심리적인 완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조금 유입되는 상황이 또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리스크 큰 바이오 섹터 살아난다면 그 외의 섹터들도 같이 함께 심리적으로 완화되면서 또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까지 좀 증시가 또 움직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나은 시장이 함께 연출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막바지 될 수 있겠고요. 물론 박스권이라는 걸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박스권.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은 내년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여러가지 악재 소식, 그리고 오늘 9시 반에 있을 8월 미국 고용노동 동향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또 금년을 맞이해서 신규 매수 유입보다는 관망세나든지 아니면 시장이 또 오장이 또 더 좋지 못하다 보니까 투매도 유입시키는, 그냥 매도하고 보자, 그런 마인드가 좀 더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오장이 더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전거래 31.2포인트 1.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8.69포인트 하락하면서 2.58%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 종목수는 이제 300만 7종목, 반면 하루 종목수 2000개가 넘는 2151 종목이 발생하면서 하루 종목수 86% 이상 우위에 마감되면서 상당히 큰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오늘 하락에 가담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급락장에 나타나는 80% 이상 하락 종목수가 발생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선물지수는 0.97%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는 시장은 좀 반영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일단 이제 다음 주 시장까지도 관망에서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은 추석 지나면 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오늘 이제 진행했던 종목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EN셀부터 말씀을 드리겠게요. 예, EN셀은 26,550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25,000원까지 보지 못했어요. 예, 조금 더 여유있게 보고 싶었으면 나는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 이 자리가 또 강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예, 그 말씀 드렸었습니다. 예, 오늘 장중 25,000원 살짝 이탈했었어요. 예, 24,700원까지 이탈했고 종가는 25,150원을 예, 지지받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SK 이터닉스를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종목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매를 해봤던 종목이고요. 지난 상장된 후에 이제 8,000원 했던 종목이 24,000원 찍고 그 다음날 4월 8일날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투자 경고가 적용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딱 ENCL과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요. 투경 이후에 예, 급락하는 모습 연출이 보였었습니다. 또한 SK이터넷스도 예, 3년상 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예, 4, 5일자 장마음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죠 공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날 이제 장마하고 이제 투경이 지정됐어요. 그건 8일부터죠. 예. 그러면서 급락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16,000원대에서 지지받고 주봉을 볼게요. 한번 이때죠. 이때 급락하면서 장중 27%까지 예, 그 주에 예, 하락했습니다. 이제 ENC를 보면 이번 주에만 30% 정도, 34%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지난주에 100%대 올랐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SK 이터닉스하고 한번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면 SK 이터닉스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반대 나탔어요. 예, 반대 나타면서 20%대 예, 반등세 나탔고 또 그 자잠주 23일까지 화요일까지 예, 반등세가 조금 더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상황을 V자 반등 형태를 예, 보였었습니다. 이제 뭐 물론 똑같이 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참고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ENS를 한번 보자면 그래서 이제 ENS를 보자면 이 자리가 지지선이 될 수 있는 자리 예, 그리고 반등 나온다면 여기도 적어드렸습니다만은 37,000원, 38,000원 예, 이 자리까지는 예,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추세선 예, 그리고 재료선 이런 내용을 보고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 자리에 많이 지지받아서 다음 주에 반등에 성공한다면 이제 if 한다면 이제 37,000원에서 8,000원까지는 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승이 열려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까지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열려있는 부분이 그 정도까지다. 제가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리까지 지지선을 보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이제 9월부터 13일까지는 또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ENCL이 ENC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 이제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고 CDMO 기업들이 수혜를 예, 받을 수 있습니다. ENCL이 이제 CDMO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 뭐 이제 한마디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죠. 예, 다음 주에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차주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SK이터넷스도 그 차주까지 또 이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난다면 37,000원에서 8,000원까지도 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한다면 평단가 10% 목표로 매달 수 있는 구간까지도 열려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하락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 나타난다면 이제 홀딩이라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홀딩이라든지 손절 가격을 예, 안내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일단 ENCL은 삼성가에서 삼성의료원 그리고 삼성생명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사람들 관심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도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바이오 섹터 중에서 또 ENCL을 또 신규 상장 중에서는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어, 뭐 모멘텀이 좀 발생한다면 다시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1800만 주 거래량 발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3일 날은 270만 주, 250만 주, 어제는 120만 주, 오늘은 100만 주. 거래량이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저점 거래량이 다가왔다.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가격 조정이 이 정도에서 멈추실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보면 아마 조금 다음 주 월화 정도 보면 아마 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우리가 좀 판단이 좀 설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승한 다음에 평단 10% 목표로 안내 드릴 것이고요.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의구심이 드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말씀 좀 추가적으로 드리는데요. 뭐 물론 예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추가 매수는 이제 매수 대금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매수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했다. 그럼 추가 매수 100만 원. 또 2차 추매도 마찬가지 100만 원. 예. 그래서 이제 총 300만 원 매매한 거죠. 근데 정확한 이제 평단가는 아니겠지만요. 그 이엔스를 이제 처음에 38,250원 그리고 추매를 34,500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매가 26,550원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더합니다. 한마디로 매수 대금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추매 단가가 평단가가 43,1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니까요. 예, 1.1을 곱하면 정말 단순하게 하는 건 맞죠? 예, 36,450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목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평단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뭐 33,300원이 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고 33,000원이 안 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는 우리는 36,400원까지 보고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6,450원이죠. 예, 36,450원까지 보고 이 종목을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종목도 말씀드리겠는데요. SCF 평가 정보 240선 부분이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최저점이 2,000원 종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좀 반등이 나타나면서 3,000원 초반대까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는 이 240선이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겠고 2분기 실적이 증가했으나는 과연 3분기 4분기도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 실적이 안 좋게 되면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가장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이제 SCF뱅크 정보가 좀 뭐 M&A라든지 좀 다시 또 추진한다면 뭐 3천 뭐 400에서 4천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추후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봤을 때는 이 추세선 매도 하락 포지션 봤을 때 3,1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게 매도를 하고 현금 확보하고 또 다른 종목들 매매하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최저점에서 다시 또 어떻게 보면 50% 이상 오른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3,100원에서 매도를 안내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3,025원까지만 반등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3,100원 부분 오면 최종 매도하고 손실폭이 한 10%대가 손실폭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뭐 다른 매매를 하는 게 좀 좋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브랜드인데요. 장중에 10% 정도 반등세 나타났던 종목인데 결국에 또 오후장 계속 밀리면서 마이너스 5%대 하락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노브랜드는 지난번 시너지 이노베이션처럼 그래도 최근에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노브랜드도 시가총액 1,300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도 올해는 좀 파생 상품에 이제 투자한 게 좀 문제돼서 그렇지 실적은 증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만대 회복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오늘 등락폭은 찐 상승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한마디로 2만대에 간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매도 포지션 잡고 안내 드리는 게 좋겠고 그 상황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하루하루 이제 등락폭이 의미는 있겠으나는 한마디로 매도할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손절이든 익절이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에너토크는 오늘 장중에 4%대 반대 나타났습니다는 또 결국엔 또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마이너스 6%대까지 밀리는 흐름까지도 연출되었었습니다. 일단 뭐 말씀드렸죠. 9일날 체코 장관 그리고 우리나라 장관과 함께 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심리적으로 안 좋아서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과연 반등이 또 크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참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물론 이 재료에 끝나는 게 아니고 9월 말에 또 9월 하순에 윤 대통령께서 또 체코 방문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 에너토크가 또 상승을 최근에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6,500, 7,000까지 가는 그런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주는 뭐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5%대 코스닥이 8%대 하락하면서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 매매하는 게 좀 어렵고 또 좀 달갑지 않은 한 주를 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조금 이런 뭐 이렇게까지는 하락하지 않겠지만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다음 주는 등락을 좀 하면서 좀 보이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루하루 보면 또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는 그래도 잘 이겨낸다 보면 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견뎌내다 보고 또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낸다 생각합니다. 이 시장 자체를 우리가 이 시장 자체를 너무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 녹아 들어가서 우리가 말려든다면 막말로 말려든다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 시장을 지배받으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견뎌낸다면 좋은 시장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옵니다. 자, 과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런 시장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캐치 마크가 뭐 몇십 개라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100% 온다고 생각할 정도로 뭐 어제 말씀드린 99.99%다. 예. 그래야지만 되는 시장이고 그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전에 역사적인 내용을 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나 심리적으로 많이 지배당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겨낼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고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시장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말은 또 편안하게 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월요일 아침 다시 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